네, 저번에 이어서 디자인 패턴 두 번째로 발표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MVC 패턴, 옵저버 패턴, 이터레이터 패턴 이렇게 세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MVC 패턴인데 이거는 사실 웹 개발을 공부를 하시면은 상당히 자주 만나볼 수 있는 패턴이고 일단 먼저 설명부터 드리자면은 어, 웹 개발을 할 때 이제 구조를 모델, 컨트롤러, 뷰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구조를 나눠서 개발을 하자라는 그런 패턴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일단 웹 개발은 우리가 보통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가져와서 뿌려주는 그런 그런 플로우를 갖고 있는데 이 뷰에서 이제 사용자한테 뭔가 정보를 이 아니고 여기부터 할게요. 모델에서 이제 DB로부터 정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컨트롤러가 이걸 컨트롤 해가지고 사용자한테 보여지는 뷰로 이제 그 정보들을 가져다 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모델은 DB랑 관련이 돼 있어서 DB에만 종속이 되어 있고 컨트롤러나 뷰 다른 애들은 아예 모르는 상태로 진행이 돼야 되고 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자한테 보여지는 화면이라고 했는데 이제 DB에서 갖고 온 어떤 정보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정보들을 저장하거나 뭐 가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오로지 보여주는 역할만 하고 컨트롤러가 이제 모델한테 어떤 정보를 좀 빼내야 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이제 모델부터 그 정보를 받아온 다음에 어떻게 가공을 열심히 해가지고 뷰한테 다시 보내주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하는 이유는 어, 이전에 디자인 패턴 했듯이 이제 역할을 각 최소화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각자 이 컴포넌트들이 최소한의 목적을 갖고 있어야만 최대한 오류가 덜 나고 덜 꼬인다는 그런 이 철학을 갖고 있는 게 디자인 패턴이기 때문에 이런 걸 사용하고 이제 이 다음 장은 제가 직접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갖고 온 건데 이게 스프링 코드거든요. 스프링 코드인데 지금 보는 코드는 컨트롤러 단의 코드예요. 그래서 컨트롤러 보시면은 이쪽에서 코드를 자세히 설명할 건 아닌데 이제 이 코드는 DB에서 어떤 정보를 가져와 달라라고 하는 요청하는 그 코드이고 이 밑에는 그 받아온 이제 DB에서 받아온 데이터를 가공하는 쪽입니다. 그리고 이 맨 밑에는 그 가공한 데이터를 이제 HTML에 보내서 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컨트롤러가 이제 이름대로 모든 거를 컨트롤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모델에서 그 DB에 접속해서 불러온다고 했는데 모델에 있는 코드는 정말 DB에 접속을 해가지고 뭔가 요청된 컨트롤러부터 요청된 데이터를 찾아서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코드만 있습니다. 그리고 뷰에는 이렇게 컨트롤러가 갖고 온 데이터를 그냥 뿌려주는 역할만 합니다. 이렇게 HTML. 이게 가장 뭔가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웹 개발의 구조인데 이게 스프링뿐만 아니라 버사에서 자주 배우는 장고에서도 이런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어. 근데 지금 이 프로젝트는 스프링 안에서 혹은 장고 안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접근도 하고 HTML 반환도 하는 그런 구조인데 요즘은 아시다시피 프론트엔드를 그냥 HTML만 쓰는 게 아니라 리액트나 뷰 같은 다른 프론트 프레임워크를 쓰면서 뷰 쪽이 조금 분리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상당히 이제는 보편적인 방법이고 그래서 MVC가 본질이 흐려진 건 아니지만 조금 변형된 MVC를 요즘 많이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옵저버 패턴인데 일단 옵저버 패턴이 어떤 거냐면은 어, 뭔가 정보를 객체들한테 뿌려줄 때 쓰는 겁니다. 이제 상황을 제가 부여를 해드릴 건데 만약에 날씨를 알려주는 그런
때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 날씨 정보가 업데이트 되면은 날씨 정보가 필요한 객체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세 개한테 모두 그 뭔가 날씨가 흐려지면 갑자기 흐려졌다라는 거를 세 번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날씨가 흐려졌다고 바뀌면은 그냥 저절로 자동으로 이렇게 정보가 가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옵저버라는 이름에 맞게 이 객체 세 개가 이 날씨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계속 감시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원하는 이 패턴에서 원하는 거는 만약에 앞에서 이렇게 누군가가 이 날씨 변화를 계속 구독하고 있다가 이제는 날씨가 바뀌어도 별로 알고 싶지 않다 하면은 이 구독 목록에서 제거가 됩니다. 그렇다고 이게 객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더 이상 이 날씨의 변경이 반영이 되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날씨가 변경이 되더라도 이 두 개의 객체만 그게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 여기는 반영이 안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다시 추가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하는 게 저희 이 옵저버 패턴의 목적이고 목표고 어떻게 구현을 했냐면은 조금 복잡한데 일단은 처음 시작은 저번이랑 비슷하게 인터페이스로 시작을 합니다. 인터페이스로 시작을 하는 이유는 구현체가 아니라 좀 더 상위 계층의 인터페이스에 맞춰서 프로그래밍을 해야 나중에 사용을 할 때 더 범용성 있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페이스에 맞춰서 사용을 하고 지금 어떻게 말했지? 여기부터 보면은 지금 이 코드가 두 개요. 이게 다 다른 두 개가 다른 클래스인데 여기서 이제 그 날씨의 변경된 정보를 계속 얻기를 원하는 객체들이 구독해 있다고 했잖아요. 그 객체들의 예시를 만약에 많이 뭐 더 있을 수도 있죠. 5개씩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 예시 2개를 불러온 거고 그 객체들은 이런 형식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인터페이스를 봤던 옵저버, 디스플레이 엘리먼트 이런 거 구현한 구현체가 구현체들이 이제 구독을 하고 있는 건데 하나하나 볼 겁니다. 일단은 이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 일단 이렇게 생겨 먹은 객체들이 여러 개 존재해서 그 날씨 뭔가 변화되는 것들을 자동으로 받아보기를 원한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그래서 어떻게 설명되지? 이거는 이제 날씨의 변화를 업데이트 해주는 본체 같은 느낌입니다.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 코드에서 뭔가 날씨가 변경이 되면은 자동으로 여기다 뿌려줄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객체들이 변경된 정보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 메인인 본체에서 본체를 구독하고 있는 이 옵저버 객체들한테 정보를 뿌려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 코드로 나중에 다시 볼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 텐데 일단 이게 메인 문인데 여기서 객체를 생성을 해요. 이 객체가 뭐였냐면은 아까 이 전장에서 봤던 이 본체를 뜻하는 건데 이 본체를 먼저 생성을 합니다. 웨더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생성했다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객체를 두 개를 생성을 하는데 이 두 개는 여기 본체를 구독할 애들을 뜻합니다. 두 개를 생성을 하는데 이때 생성자 안에 아까 본체에 생성했던 이 웨더 데이터를 인자로 넣어주는 것을 또 한 번만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시나리오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 본체에서 뭔가 값들이 바뀌었다는 거를 우리가 시나리오를 만들어준 거예요. 이런 값들을 바뀌었고 이게 바뀌면은 이제 본체만 바뀌는 게 아니라 이거를 구독한 이 두 개에도 반영이 될 거라는 걸 우리가 앞으로 볼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줄은 얘네가 계속 이 두 개가 이 변경되고 있는 값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구독을 해서 정보를 받아보고 있다가 이제는 이 포캐스트 디스플레이라는 애는 더 이상 받아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상황도 우리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메인 함수부터 먼저 보자면은 먼저 웨더 데이터라는 객체가 생성이 되면은 이 객체 안에는 생성자를 보면은 어레이 리스트로 옵저버라는 애들을 이제 옵저버를 받는 어레이 리스트를 생성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구독할 구독을 본체를 구독하는 옵저버들을 집어넣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리스트 안에 그 객체들을 넣어가지고 뭔가 이 본체의 정보가 달라지면은 그냥 이 리스트를 돌면서 그 객체들한테 정보를 전달해주는 그런 걸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다음 코드는 이제 이 구독을 본체를 구독하려는 애들의 생성자인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인자로 본체를 넣어줬어. 본체를 넣어줬는데 여기 보면은 이 코드는 이제 구독을 원하는 애의 생성자거든요. 코드가 지금 계속 엉키고 있는데 잘 설명이 되려나 모르겠네. 여기서 이 생성자에서 본체를 넣어주면은 어, 보시면 본체의 함수를 지금 호출을 하거든요. 본체의 함수를 얘는 지금 이 함수는 이 객체의 함수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생성했던 본체의 함수라는 거를 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걸 하냐면은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좀 걱정이 되는데 지금 여기 봤던 부분이 이제 여기 있거든요. 아까 본체의 함수를 실행한다고 했잖아요. 그 본체의 함수가 어떤 거냐면은 여기 레지스터 옵저버가 요 뜻인데 여기 인자로 들어온 애를 옵저버스에다가 애드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있는데 또 옵저버스가 어떤 거냐 하면은 아까 맨 처음에 우리가 이 본체를 생성할 때 어레이 리스트를 생성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어레이 리스트가 옵저버스를 뜻하고 이 옵저버스란 애에다가 이 인자로 들어온 애를 추가하라는 겁니다. 리스트에다. 근데 이 인자로 들어온 건 뭐냐? 디스 자기 자신이죠. 그러니까 요 구독하려는 애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구독하려는 애들은 백제가 생성이 되면은 여기 웨더 데이터 본체의 리스트 안에 추가가 되는 거 자동으로. 그러니까 여기로 다시 보면은 여기 본체가 생성이 되면은 리스트가 생성이 되고 구독을 원하는 이 객체가 생성이 되면은 이 객체는 자동으로 여기 리스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로직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체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변화가 3번 일어난 겁니다. 시나리오 1번, 2번, 3번 이렇게 변화가 3번 일어나는 건데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이제 이 두 개의 객체들한테 자동으로 반영이 되게 할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음, 여기가 있나? 네, 여기 set measurement라고 있는 이 메소드를 보시면은 이 값들을 받은 다음에 measurement changed라는 메소드를 또다시 호출을 합니다. 근데 이제 measurement changed라는 거는 여기 notify observers라는 걸 호출하죠. 계속 뭔가 대리 호출을 하는데 결국에는 얘를 호출을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얘 호출은 어떤 걸 뜻하냐면은 이제 포문을 섭니다. 포문을 줬는데 옵저버스에 대해서 포문을 두는데 옵저버스 여기서 말한 옵저버스는 아까도 계속 언급을 했던 이제 본체가 갖고 있는 어레이 리스트를 뜻하고 이 안에는 본체를 구독한 객체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객체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 어레이스 이름이 옵저버스죠. 그래서 이 옵저버스들을 포문을 돌면서 그 각각의 객체 안에 있는 업데이트라는 함수를 호출해 줍니다. 네. 그리고 인자로는 우리가 받았던 요 정보를 넣어주죠. 그러면은 이제 여긴 앞에 설명이고 여기를 보면 되는데 이제 각각의 옵저버 객체에 업데이트란 함수가 둘 다 구현이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게 이 두 개가 본체를 구독한 애들인데 이 안에
업데이트랑 똑같은 이름의 함수가 서로 다른 내용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뭐 구현이 어떻게 됐든 우리는 업데이트라는 이름을 사용하니까 이제 동일하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 설명이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본체에서 뭔가 변경된 값으로 본체를 구독하고 있는 두 객체에 둘 다 업데이트를 해줄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이 본체를 구독하는 객체들이 전부 같은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리무브 옵저버는 그냥 되게 간단한데 옵저버스에다가 지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옵저버스는 아까 그 어리 리스트를 뜻했죠. 본체를 구독하고 있는 객체들의 모임인데 거기서 그냥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다음에 업데이트 할 때, 업데이트 할 때, 이 폼을 볼 때 그 객체가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 거고. 그렇지만 객체 자체를 삭제하는 건 아니니까 나중에 언제든지 다시 구독하면은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랬고, 네, 여기까지네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뭔가 다루고자 했던 내용은 객체의 뭔가 메인이 되는 객체에 변화가 생겼을 때 그 변화를 인지해야 하는 여러 개의 객체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여러 개의 객체에서 이 변화된 값을 보려고 하면은 그 객체 개수만큼 정보 받아보는 코드를 반복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지금 두 개지만 만약 15개의 객체가 뭔가 메인이 되는 애의 정보의 변화를 계속 탐색하고자 계속 변화를 탐지하고자 하면은 15번 그 코드를 반복해야 되는데 이 패턴을 사용하면은 이 메인 본체가 바뀌면은 그 15개 코드한테 자동으로 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간단하기도 하고 또 바꾸기도 쉽기 때문에 이런 패턴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네. 다음에 나오는 것 좀 쉽습니다. 이터레이터 패턴은 이제 이것도 또한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우리가 어, 리스트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쪽 리스트는 그냥 배열로 되어 있고 한쪽 리스트는 이 리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바를 한 번씩 다뤄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두 개를 쓰는 방법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뭐 예를 들면은 어, 이 그냥 배열 같은 경우는 0번째 인덱스를 접근하려고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접근하면 되는데 이런 리스트의 경우는 0번째 인덱스를 접근하려면은 .get 0이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방법이 달라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원하는 거는 만약에 이렇게 리스트가 두 개가 있는데 그냥 이 리스트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 안에 있는 모든 요소들을 탐색하고 싶다. 이 안에 있는 모든 애들을 프린트 해보고 싶다인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렇게 포문을 두 번 써줘야 돼요. 왜냐면은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접근해야 하는 방법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코드를 이렇게 두 번 써줘야 되고 만약에 또 리스트가 사실 종류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종류마다 한 번씩 또 이렇게 포문을 다르게 해서 써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뭔가 이거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나온 게 이터레이터 패턴입니다. 이건 사실 되게 간단한데 이터레이터라는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할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구현을 했는데 원래는 자바에 이미 구현이 되어 있고 지금은 그냥 직접 구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나중에 자바를 쓰실 일이 있으면은 그냥 자동으로 구현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드가 조금 복잡한데 별거 없고요. 이제 어, 우리의 상황은 메뉴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디너 메뉴, 첫 번째는 디너 메뉴인데 이 메뉴는 아까 처음에 말했던 대로 배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냥 배열. 그냥 배열이어서 뭐 이 안에 음, 여긴 그냥 안 보고 이거 봐야 되나? 네. 죄송합니다.
배열에 요소를 추가하려면은 사실 배열은 크기를 정해 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뭔가 우리가 메뉴를 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배열 안에. 배열, 배열 안에 메뉴를 추가하려면은 add 아이템이라는 함수로 호출하게 되는데 add 아이템이겠죠. 근데 배열이다 보니까 배열의 크기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크기가 넘었는지 먼저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 넘지 않았다면은 배열에 값을 넣어주고 이제 그 뭐 인덱스를 추가하고 뭐 이거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배열을 사용한 메뉴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 배열을 아까 홈은 도는 방식을 바꾸고 싶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터레이터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먼저 이 이터레이터의 인자는 아까 만든 그 배열을 받습니다. 그 배열을 받아가지고 0번부터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가는 게 끝까지 한 번 도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그래서 0번부터 시작해가지고 has next라는 함수로 혹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포지션이 이 배열의 크기를 넘어가진 않았는지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넘어가지 않았다면 next로 그 다음 위치에 있는 배열 요소를 탐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맨 처음이니까 포지션이 0이고 만약에 배열 길이가 5라고 했으면은 당연히 다음 위치인 다음 요소인 1번째 인덱스에 접근할 수 있으니까 이제 next라는 함수로 호출하면은 아이템스 배열에 있는 첫 번째 요소를 반환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뜻인지 잘 이해 안 가실 수 있는데 쭉 가시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코드는 또 다른 메뉴인데 대신 이거는 배열이 아니라 어레이 리스트로 호출을 선언을 한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밑에는 생략을 하고 바로 이터레이트로 넘어가면은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다 똑같아요. 어, 여기 next라는 함수가 있고 has next라는 함수가 동일하게 있습니다. 이 동일하게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인터페이스로 이렇게 has next, next라는 함수를 만들려고 시켰기 때문에 이걸 구현하는 구현체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공통된 함수를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게 있죠. 이것도 또한 혹시 이 현재 위치랑 지금 우리가 돌고자 하는 이 리스트의 크기랑 비교를 해가지고 내 현재 위치가 리스트의 크기를 넘지 않았다면 내 다음 번 인덱스까지 탐색을 해도 되겠구나 하는 똑같은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데 다만 지금 대소관계를 비교를 할 때 지금 아이템스.사이즈로 비교를 했어요. 이전에는 아이템스.랭스라는 걸로 이제 구분을 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단순히 배열이랑 리스트랑 크기를 반환하는 함수가 다르기 때문에 배열에서는 랭스라는 걸로 배열의 크기를 알 수 있었는데 여기는 사이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즈랑 포지션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뭐 인덱스를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를 먼저 검사를 한 다음에 넥스트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다음 인덱스를 호출합니다. 여기도 또한 대괄호가 아니라 get이라는 함수를 써야지 할 수 있죠. 그러면 아까 맨 처음에 봤던 여기랑 도대체 다른 게 뭘까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계속 디자인 패턴에서 봤듯이 뭔가 감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내부는 결국에는 get을 썼고 여기는 대괄호를 써서 결국에는 다른 메커니즘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다음 장에서 볼 함수에서는 이 get은 안 보이고 next라는 애를 호출하면은 이 다음번 인덱스에 접근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상위 차원의 계층에서 바라볼 때는 그냥 배열이든 어레이 리스트는 한 바퀴 돌 때 next라는 함수를 사용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 이게 이제 우리 시나리오를 실행할 메인 코드인데 먼저 이 팬케이크 하우스 메뉴랑 디너 메뉴가 아까 설명했던 그 배열이랑 어레이 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 create 이터레이터 함수는 우리가 보진 않았는데
어, 이 객체를 반환한다고 보시면 돼요. 어, 그래서 여기 프린트 메뉴, 프린트 메뉴 이 두 줄만 호출을 하면은 네, 어디 갔지? 아, 여기 이렇게 포문을 두 번 다르게 구현했던 이 코드와 동일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아까 포문과는 다르게 그냥 프린트 메뉴라는 함수 두 개로 했죠. 그리고 프린트 메뉴라는 함수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볼 텐데 음, while문 안에서 이터레이트가 has next가 true라면은 이제 while문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has next는 아까 봤듯이 이 지금 내가 탐색하고자 하는 위치가 배열의 사이즈를 넘지 않았는지를 검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has next 함수는 이게 배열이든 어레이 리스트든 둘 다 존재를 하는 모습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걸 하면은 이게 배열이든 어레이 리스트든 내가 혹시 배열의 끝에 도달하진 않았는지를 보고 이 while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끝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그냥 그 다음 값을 반환을 하는 거예요. iterator.next를 통해서. 이 next는 우리 지금 이 상위 차원에서 봤을 때는 next란 이름이 똑같지만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여기 있는 넥스트는 이제 어레이 리스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get이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다음 요소를 반환을 하고 여기 있는 넥스트는 배열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배열에 맞게 그냥 대괄호 인덱스로 다음 요소를 탐색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함수를 통해서 어레이 리스트든 배열이든 요소를 한 바퀴 탐색할 수 있게 됩니다. 어,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고 싶었던 거는 어, 우리가 배열 리스트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그, 그 요소들을 한 바퀴 돌 수 있는 법을 그런 방식을 뭔가 통일하고 싶은 거예요. 상위 차원에서는 통일을 해서 그냥 우리가 한 바퀴 돌리자라는 그런 어떤 함수를 만들면은 밑에서 이렇게 세부적인 코드는 다르게 돌아가야 되지만 결국에 사용자가 사용하는 이 메인 함수에서는 이런 밑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몰라도 되는 채로 한 바퀴를 돌 수 있다는 게 이 패턴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